제가 2005년도에 논문 하나 발표한 그때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내부 식민지로서의 지역방송 재생산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전에도 물론 그렇고 그때 이후에 지역방송, 지역 언론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은 현업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학교에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왜 항상 똑같은 소리만 하느냐. 왜 똑같은 소리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때 어쨌든 2000년이든 이후든 지역방송, 지역 언론의 문제는 문제가 더 심화되어 왔지 해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결 방안도 똑같았고 제안도 똑같고 문제제기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현재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만재 선생님께서 지금 발송했는데 지금 지역 언론 경영상의 위기죠. 그러면 지역 방송이 경영이 좋았을 때는 그러면 지역 방송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2016년 이전에 지역 방송들 흑자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방송들이 흑자 구조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경영 문제 때문에 지역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 재정이기 때문에 못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있어요. 이건 지역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중앙 정석적인 시장 구조하에, 시장 구조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미디어 시장 자체가 중앙 방송을 중개하는 게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남았어요.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흑자를 남기기 위해서 자체 제작 비율을 높이거나 편성하는 것보다 중앙 방송을 중개하는 게, 중개해서 전국 광고를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다는 거죠. 이 구조가 재생산되는 구조하에서 지역 방송이 제 기능을 한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묻는데 과연 지금 현재 제안된 내용들은 대부분이 재정 지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과연 지역 방송이 지역 기능을 할까요? 저는 거기에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자가 제안한 것들 보면은 공공방송법 제정, 그 다음에 지역방송위원회 및 권역위원회 설치, 미디어정책기구, 자치분권, 이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죠. 거버넌스 바뀌면 이거 받아들이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공공방송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방송 발전기금, 그 다음에 뉴스펀드 조성, 재정지원에 대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콘텐츠에 대한 지원들이에요. 뭐가 빠졌을까요? 지역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시장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KBS도 그래요. KBS도 50%, 60%가 광고 수익이란 말이죠. 이 시장 구조에 지배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방송은 중앙방송을 중개하는 기능에 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요. 경제적 효율성이. 지역 MBC 중앙 지배구조하에 종속되어 있어요. SBS, 지역 민방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배구조 변화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재정지원 좋습니다. 재정지원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면 어디에다 편성할까요? 아마 시청률이 가장 낮은 부분에 편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윤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역방송들이? 과연 메인 주 시청 시간대에 지역방송, 지역 뉴스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문의 일면에 지역 뉴스와 가듯이 9시 뉴스에, 부산 MBC 9시 뉴스에 중앙뉴스와 지역 뉴스를 자기들이 편성권을 다 갖고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뉴스가 편성된다고 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편성 방식으로 가지고 자율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지역 언론의 역할은 언제나 부수적이고 중앙정석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MBC를 갖다가 지역 공영방송을 만들든 아니면 KBS 1을 갖다 지역 공영방송으로 만들든 이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하지 않는 한 지역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물론 지금 이 제도를 다 받아들이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편성권 당연히 주어져야 되죠. 편성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중앙의 9시 뉴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편성권 자체가 자본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서울 MBC가 가만히 있을까요? 서울 SBS가 지역민방에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들 필요한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에 그 시간대, 주요 시간대에 과연 편성권 줄까요?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고요. 제가 좀 시간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역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실패 부분이 뭘까?
저는 이게 시사고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중앙 언론에 의해 가지고 중앙의 여론이 과도하게 전국 여론 시장을 지배하면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죠. 지역의 여론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반면에 중앙 여론이 전국을 지배하는 구조죠. 반민주적이죠. 반공화주의적이죠. 공화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자치분권이죠. 분권, 그래서 분권이죠, 항상. 거기에는 상권 분립이든 모든 분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화국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어요. 마치 서울공화국. 그게 어떻게 공화국이 서울 패권주의지?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는 가장 실패한 부분은 오늘 시사, 보도, 다큐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부분이 또 지역성을 가장 많이 담보해낼 수 있고요. 그러려면은 뉴스나 시사나 이쪽 부분에 대한 편성 제작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면은 케이블 방송은 지역 채널이 있어요. 케이블 방송은 가용되는 지역 방송에 보면은, 지역 MBC 보면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 방송들 통폐합 했어요. 그게 지역성 실현인가요? 그렇게 해서 통폐합하고 나서 경영 상황은 좋아졌지만 지역성이 더 많이 실현됐나요? 경영 효율성에 따라갔죠. 그래서 전부 다 통합했죠. 근데 케이블 방송은 지역 채널을 두도록 돼 있어요. 왜 여기에 대한 이야기나 빠지냐고요. 지역 케이블은 충분히 지역 채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빠졌냐. 물론 여기가 지방협회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TV. 무슨 기능을 하죠? 케이블하고 IPTV하고 똑같이 경쟁하면서 IPTV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IPTV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저는 지역 방송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을 받아들인다 어쩌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첨가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아까 이기우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기우 교수님께서 뭐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제1조에서 지역 방송이란 특별시의 지역을 방송구역, 저도 이 개념 반대합니다. 마치 특별시에는 서울에는 서울 지역 방송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방송은 전부 다 전국 방송입니다. 중앙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방송은 네트워크 체계로 종속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중앙과 지방이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서울과 지역은, 지금 방송시장은 지역과 지역의 싸움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방송이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MBC가 전국 MBC 주식의 50% 다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민방까지도 SBS가 일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구조입니다. 이 구도 하에서 고민해서 이렇게 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서울 특별시의 지역을 방송국이라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중앙방송 대 지역방송 오히려 이렇게 재구조했다면 훨씬 더 좀 이 논의를 저희가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이 교수님이 문제제기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